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 여러가지 일이 일어났지만 여론 향배는 그야말로 깜깜무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과 만나서 의료대란 수습 방안을 논의했고, 논란이 된 양문석, 김준혁 후보를 끝까지 안고 가는 민주당의 오만도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유권자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서 총선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긍정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수도권 접전지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약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에 대한 여론 지지도 등은 발표할 수 없지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별도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국정 심판을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국정 심판론이 먹혀들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유권자 2,511명, 보통 500명에서 많아야 1000명 정도인데 2500명이면 조사 대상 범위를 훨씬 광범위하게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긍정평가는 27.3%, 부정평가는 다시 50%로 내려와서 59.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4주차 대비 긍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1.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 2월 4주차 41.9% 이후 6주 만에 반등했고, 부정평가는 3월 3주차 60.1% 이후 2주 만에 6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긍정평가 지역 및 연령대가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과 연령층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평균적으로 긍정평가가 1%포인트 상승했지만 인천, 경기에서는 4.8%포인트 상승했고 서울에서는 3.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또 60대에서 5%포인트가 상승했고 20대에서는 3.6%포인트가, 그리고 50대에서도 2.1%포인트 올랐습니다. 수도권과 50대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편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많게는 5%포인트 상승했다는 것은 상당히 국민의힘으로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도와 비례정당 투표조사, 이런 부분, 정당과 관련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깜깜이 선거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총선 초박빙, 지인을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면서 서울의 초박빙 지역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이 대표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의 초박빙 지역 12곳을 언급했는데요. 그중 한강벨트에서는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와 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맞붙은 중성동을, 권영세 후보와 강태웅 후보가 맞붙은 용산, 구자룡 후보와 황희 후보가 맞붙은 양천갑, 박용찬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맞붙은 영등포을, 나경원 후보와 류삼영 후보가 맞붙은 동작을, 오신환 후보와 고민정 후보가 맞붙은 광진을, 김영우 후보와 안규백 후보가 맞붙은 동대문갑, 이래 한강벨트 7곳을 지금 박빙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물론 부자 몸조심한다는 말처럼 이재명 대표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지역까지 거론했다는 점에서 접전지가 증가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종전 여론조사에서는 한강벨트 가운데 동작을과 용산 정도만 접전지로 나왔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한강벨트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상당히 약진하면서 다시 접전지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제 이렇게 얘기했죠. 상당수 접전지역에서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기죽지 말고 투표장에 나오면 이긴다,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2주 전 저점을 통과한 이후 분위기가 매우 개선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홍 부실장은
최근 한 주 사이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현장 분위기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깜깜이 선거 기간이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당 내부적으로는 지금 거의 매일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상황정화 홍보실장은 현재 돌아가고 있는 여론 흐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각종 분석에서 예상 의석수가 110석이니 뭐 130석, 150석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저도 그런 예측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접전 지역이 50곳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예측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것을 가지고 또 민주당이 유리해졌느니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던 보수 진영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수개표를 관철시켰죠. 그런 영향들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도 이번에 상당히 사전 투표에 결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일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투표율이 65% 이상이 되면 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은 20, 30대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민주당에 반드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터진 악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 그리고 양문석 후보의 불법 대출, 이런 파동으로 수도권 지지율이 지금 20, 30%는 좌우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고 있죠. 전문가들은 지금 김준혁, 양문석 파문, 이것들이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민주당 주장을 놓고 며칠만 더 버텨보자는 생각에서 나온 100% 거짓말이다. 분명히 나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물론 골수 지지층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아무리 민주당의 우호적인 유권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발언이나 행동을 쉽사리 용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중도층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종의 오만에서 나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온갖 지저분한 성적 표현들은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수원 반도체 벨트나 화성의 중산층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오만한 발언 자체가 유권자들을 열받게 할 것입니다. 이 자식들이 보자 하니까 이런 식으로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준혁 후보의 수원정이나 양문석 후보의 안산에서는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 2%, 2, 3%를 다투는 수도권의 다른 접전 지역에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 어제 또 대응을 사고를 쳤죠. 어제 저도 잠깐 언급했는데 일하는 척 했네 발언이 생각보다는 훨씬 심각해 보입니다. 사적생의 각오로 뛰겠다. 이렇게 인터뷰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유세를 하고 차로 돌아와서는 일하는 척 했네 라고 말하는 것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누가 봐도 위선자이고 유권자들에 대한 기만이고 또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척 했네 라는 발언 과정에서도 보면 창밖으로 손을 흔들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이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다. 일하는 척 했네 라는 발언은 겉으로 다정한 모습으로 손을 흔들면서 속으로는 아유 지겨워 또는 잘 섬기겠다고 했더니 진짜 그런 줄 아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발언입니다. 이재명의 일하는 척 했네 발언은 과거 존경하는 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라는 말과 오버랩되면서 이재명의 미천을 다시 한번 드러낸 역대급 위선 발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